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할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신호 중에 하나가 나는 거예요. 요즘 단백질 굉장히 많이 빠져 있잖아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 되게 많이 노래를 부르고 단백질 섭취에 거의 정말 미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단백질 과다 섭취가 불러온 충격적 사실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알고 보면 내 몸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 내 몸을 망치고 있었던 식단임을 깨닫게 됩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뼈를 구성해요. 그리고 이 단백질은 혈액순환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피는 많은데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단백질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체온이 떨어져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 부족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단백질이 다 내 몸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백질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냥 막 나갈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면역력의 절대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잖아요. 전염병 잘 걸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쁜 음식 많이 먹지 않아서 독소가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염병에 많이 걸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단백질 부족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근육 생성에도 도움이 돼요. 성장 도움이 되고요. 노화 억제에도 도움이 돼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좋은데 이게 과하게 섭취하면 노화의 진행도를 늦추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촉진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그러면 얼마나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이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이구동성으로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체중 1kg당 1g이 필요해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이게 되게 맞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약간 기준치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조건 단백질 많이 섭취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좋을 수 있고 채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체중 1kg당 1g이면 또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단백질 섭취하려면 계란을 몇 개를 섭취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닭고기, 닭가슴살을 뭐 100g을 섭취해야 뭐 얼마큼이 되고, 20 몇 g이 되고 해가지고, 물론 고기만 먹으면, 내 고기만 좀 배부르게 먹는다? 그러면 단백질 과다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채식을 할 때는 생각보다 단백질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 또 그거를 1g씩 채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려면 콩, 두부, 아니면 뭔가 이제 귀리, 뭐 현미밥, 뭐 이런 것들 견과류 다양하게 섭취해야 되는데 팩트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어쨌든 학자들이 말한 거고요.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게 권장되는 단백질 양이 있겠죠. 신장이 최악으로 망가졌을 때 단백질 기준 섭취량이 얼마일까를 보시면 체중 1kg당 0.23밖에 안 돼요. 어느 정도 신부전증이 있거나 좋지 않은 콩팥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0.5g이에요. 근데 신장이 되게 많이 망가졌다. 그러면 0.5g도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럼 신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완전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계산할 거 없이 지금처럼 현미밥 드시고 견과류 드시고 두부 드시고 콩 드시는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단백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저장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사용되고 나머지 다 버려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신장에서 다시 재사용을 해요.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양과 섭취해야 될 양을 잘못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 내가 하루에 1g씩 섭취하면 버려지는 게 많지만 하루에 0.5g을 섭취하면 버려지는 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안전할까? 신장이 더 안전하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육과 건강에 지나친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합니다. 지방은 우리가 보통 살을 만들고 단백질은 보통 이제 근육을 만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내가 보디빌더 하거나 이렇게 뭔가 살을 뭐 이렇게 근육을 업하기 위해서 굉장히 단백질 많이 섭취하잖아요. 프로틴이나 그 제품들. 그러면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것이 신장 기능이에요. 대부분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몸을 키우기 위해서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신장이 가장 빨리 망가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단백질이 그냥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요. 분해가 돼야 돼요. 그렇죠? 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 과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질소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질소는 우리 몸에서 걸러져야 되죠. 그죠? 걸러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대로 흡수되면 안 되니까 걸러져서 나가야 되는데, 누가 걸릴까요? 신장이 걸려요. 신장이 걸리는데, 이 과도한 단백질, 그러니까 정량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뭐 어차피 다 보내니까 뭐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신장은 그것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장이 과로 형태가 돼요. 과로 상태가 됩니다. 과로 상태. 그러면 신장 기능이 저하돼요. 신장 기능이 저하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단백뇨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혈뇨, 당뇨, 단백뇨 있죠? 뒤에 거는 소변, 뇨자는 다 소변을 말하고, 혈은 혈액이 나온다. 신장을 통해서. 그다음에 당분이 나온다. 당뇨죠. 단백뇨가 나온다는 것을 단백뇨라고 합니다. 단백뇨. 즉 고기, 우유, 계란, 생선 거기에 들어있는 혹은 영양제 이런 단백질을 과하게 먹잖아요. 이런 바로 경험해 보실걸요. 만약에 소변에 거품이 나는 거 느끼실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도 거품이 왜 나지? 단백뇨가 가장 큰 답 중에 하나고, 물론 뭐 당뇨가 있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단백뇨가 계속 나오잖아요. 한 번 나올 수 있지만 이것도 역시 길이 뚫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나와요. 처음에 뭐 한두 번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성적으로 나가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 만성 피로가 생겨요. 만성 피로. 사람이 이제 피곤하고 할 때 사실은 금식하는 게 좋은 게 신장을 쉬게 해줘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신부전증 환자가 가장 좋은 약이 뭐냐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신부전증 투석하기 직전 사람들이 한 일주일 굶잖아요. 신장 기능이 정상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요. 예전에 원주에서 한 분이 병원에서 투석하자고 준비하자고 하시는데, 솔직히 저부터도 그렇죠. 내일모레 투석하자 해도 겁나잖아요. 한 번 투석하면 이제 계속 이제 병원 신세를 져야 돼. 죽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검색한 거예요. 어디 가야 좋아질 수 있을까? 나 나음을 찾은 거예요. 다음에는 제 강의에서 신장 투석 전에 뭐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강의를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문막에 사시는 분인데 전화가 오셨어요. 나 거기 가면 치료될 수 있냐고. 근데 제가 뭐 공식적으로 뭐 좋아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분에게 당신 좋아질 수 있어요? 라고 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아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스트레스 받거나 본인이 과식감을 조절 못하면 좋아질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신부전증이 나을 수 있는 병이지만 선생님이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반신반의로 오셨어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오셔서 일주일 디톡스 하고 일주일 보식하고, 이분 좀 되게 부담스러웠던 게 본인이 계속 보면서 가자마자 신장 검사해야지, 가자마자 혈액 검사해. 그러면 만약에 가서 안 떨어졌으면은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먼저 떨어지지 않았는데 하면은. 근데 어쨌든 그래도 열심히 해볼 때까지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2주를 하고, 오시기 전 상태는 당장이라도 이제 투석을 받아야 될 상황이었고, 이분이 그래서 제가 혹시 가서 안 떨어졌어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뭐 믿져야 본전이라고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왔어도 투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분이 안 떨어졌다고 전화 왔나? 이렇게 봤는데 그때 이제 신부전 크레아틴 수치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 기적이에요. 사실 저도 2주 만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뭐 했냐고. 그 짧은 기간만. 이분은 정말 안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죠. 왜냐면 가기 전에 검사하고 갔다가 검사하고 내가 정말 이 나음 정말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해보고 테스트해볼고 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니까 되게 부담되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부담. 근데 혹시 안 떨어졌어도 1주, 2주, 한 달 쭉 지나면서 해보시자고. 그리고 우선은 유지만 돼도 감사한 거다. 유지만 돼도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쭉 떨어지니까 유지만 해도 감사한 거니까 했는데, 유지가 아니라 오히려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금식이 얼마나 좋은지. 디톡스가 왜 신장에 좋냐면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독소들을 걸러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신부전증 환자는 무조건 일주일 금식해야 돼. 사실 신부전증뿐만이 아니라 신장이 안 좋은 분들, 사람들 신장 환자가 금식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나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못하면 두 끼 식사라도,
간헐적 금식이라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단백뇨가 계속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 부종이 생기네요, 부종이. 그래서 거의 대부분 나중에 신장이 안 좋아지면 부종이 생겨요. 근데 부종이 생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간 수치에도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잖아요. 신장만 나빠지는 게 아니고 간 수치. 왜냐하면 단백질을 분해할 때 간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요. 그러면 이 고단백 식단을 유지하면서 계속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간에서 뭐가 생성되냐면 암모니아가 생성돼요. 암모니아 많이 들어보셨어요? 암모니아 가스. 네, 우리 보통 육식을 했을 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독한 가스 세 가지: 아황가스, 황산가스, 아모니아 가스. 네, 이 가스들을 우리가 냄새를 못 맡아도 개들은 맡아요. 사람의 몸에서도 실제로 맡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아모니아 가스가 많이 분비되면서 우리 몸에 변화가 옵니다. 간 검사는 뭐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간 검사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초음파를 보면 간을 볼 수 있어요. 간을 보고 간 지방간이 있는지 초음파를 보면서 볼 수 있어요. 우리 뱃속에 아이도 초음파로 보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간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초음파를 안 해도 볼 수 있는 방법, 간 수치를 볼 수 있죠. 간 수치는 혈액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간 수치 중에 AST라든지 간 효소 수치들이 있어요. 이런 수치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할 때 간이 망가지고, 또 간이 망가졌을 때 섭취해도 올라가고,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피로감이 쌓이는 거예요. 피로감, 소화불량, 그리고 간 피로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는 경로를 보면 되게 간단해요. 계란, 생선, 고기, 그렇지? 육고기, 붉은 고기, 스테이크, 그리고 영양제들, 이런 거 계속 먹다 보면 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고기나 계란을 먹지 않는데도 스테이크나 아니면 영양제를 많이 섭취하셔서 간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할 때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어떤 신호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 주변의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녀나 부모님 중에서 분명히 내가 볼 때 단백질 과다야 라고 섭취하는데 뭔가 증명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신호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신호 중에 하나가 입냄새가 나는 거예요. 입냄새. 고단백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포도당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이 케톤시스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이때 이 케톤시스증에 빠지면 독소가 만들어져요. 독소가. 이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액의 농도가 산성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특히 고기의 단백질, 계란의 단백질, 생선의 단백질이 우리 혈액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산성화시켜요. 산성화. 이 혈액이 산성화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케톤산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케톤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케톤, 우리 당뇨와 케톤 되게 연결돼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케톤산증이 생기면 집중력 저하, 근육 경련, 불면증,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특히 신장이 우리 몸의 독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물이에요. 물, 수분. 수분인데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으면서 수분까지 안 먹잖아요. 신장이 엄청 빨리 망가질 수 있어요. 정말 빨리 망가질 수 있고, 탈수 증상이 과한 단백질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요소, 크레아틴 수치, 그래서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신장에 어떤 문제가, 수명이 있잖아요. 걔네가 이제 정상적 수명을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80년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졌는데 얘네가 20년밖에 사용 못하는 거예요. 과하게 사용하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늙는 장기를 자 신장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어디가 망가진다? 신장, 간 같이 망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 텐데요. 이 단백질은 살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단백질도 과하게 먹잖아요.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글리코겐으로 형성돼서 우리 몸에 축적될 수 있고요. 칼로리는 되게 탄수화물과 똑같아요. 1g당 4칼로리를 만들어내요. 지방이 9칼로리를 만드는 반면에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똑같아요. 그리고 육식 중심의 고단백 식사는 포화 지방까지 같이 섭취가 돼요. 그래서 정말 해롭습니다.
결국 단백질 과다 섭취가 질병을 만든다. 아시겠죠? 혈액을 산화시키고 비만, 소화관의 문제, 신장, 간 기능 저하, 수명에도 결국 영향을 끼쳐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나쁘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섭취해야 될까요? 식물성으로 섭취해야 되겠죠. 단백질은 반드시 식물성으로만 섭취하셔야 되고요. 고단백질은 오히려 뼈를 약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콩, 식이섬유가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하실 때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상담할 때 항상 어떤 기준치를 갖고 있냐면 자신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게 원장님 뭐 태어날 때부터 안 드셨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직 저는 제가 60세, 70세까지 제 수명이 다 가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뭐 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괜찮은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13살 때까지, 지금 13살이거든요. 13살 때까지 고기, 우유, 계란 하나도 안 먹고 콩, 견과 이런 현미 단백질로만 살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랐고 저는 한 13살, 14살 때부터 이 생활했으니까 30대 지금 41이에요, 제가요. 올 지나면 42니까 거의 이렇게 어렸을 때 42년 동안, 그죠? 괜찮죠? 거기에다가 저희 부모님은 39살 때부터 지금 60대 중반까지 했으니까 거의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60대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더 살아봐야 이제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정도면 단백질을 고기에서 안 먹어도 우유에서 안 먹어도 충분히 성장, 노화 아니면 운동, 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너무 과하게 해서 망가질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다. 아시겠죠?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단백질 그럼 무엇을 섭취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저희 가족 3대가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암 환자는 충분히 영양 관리가 될 수 있다. 단백질 안 먹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식물성에서 적합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고 단백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재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몸은 오히려 과부하 걸리지 않게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몸이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